작은 시골 마을의 주점에서 한 여성 업주가 믿기 힘들 만큼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업주를 살해한 범인. 그는 과연 누굴까요? 이른 아침 7시 25분에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신고 전화가 와요. 포장마차인데요. 여기에 여자 사장이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라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옵니다. 신고 전에 외상값을 갚기 위해서 왔던 이웃이었는데요. 실내 포장이라고 써 있죠. 네. 근데 이 지역이 상가가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외진 곳이었습니다. 제육볶음이라든지 두부김치 같은 그 안주와 술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야식을 주로 파는 가게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고를 받고 딱 저 현장에 들어갔는데 현장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의자에서 그대로 넘어진 것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머리, 목, 가슴 그리고 배꼽 아래 부분이 칼과 깨진 맥주병에 찔려서 사망한 채였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치마는 허리까지 들어 올려 있었고 상의와 속옷은 위로 이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유두에 담뱃재가 발견됐습니다. 사후에 저지른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살해한 후에 막상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담뱃재를 시신에 털고 침을 뱉은 가학적 행동이 확인되어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격적이고 참혹한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분이 계신데요.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이미 바닥에 약간 물로 젖어 있었고요. 혈흔이 튄 자국을 이 장면은 이제 형상화한 건데요. 이 혈흔들의 위치와 패턴을 봤을 때 4번 정도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공격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 범인과 이 피해자분께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나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급습의 형태로 일어났다라는 거를 이 현장만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흉기로 범행 도구로 쓰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지문은 범인의 지문일 가능성도 높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문이 나왔으면 그래도 좀 해결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발견된 건 바로 쪽지문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지문이 없을 때는 어떡하죠? 유력한 증거가 피해자의 가슴에 유두에서 채취한 DNA가 용의자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이후 보름이 지난 8월 19일 또 다른 DNA가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DNA는 어디서 나왔나요? 범행 도구로 보이는 깨진 맥주병 기억하시죠? 네. 그 2개에서 추가적으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병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누구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범인이죠. 그렇습니다. 범인의 혈흔일 가능성이 아주 높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 유두에서 발견된 타액과 깨진 병에서 찾은 혈흔 2개의 유전자를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사람일 것이네요. 그럼 범인 나온 건가요? 아쉽지만 범인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DNA만으로는 범인을 확정할 수 없게 된 거죠. 확보된 이웃들의 그 말에 의하면 사망한 업주가 딱히 원한을 살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가게 안쪽에 방이 하나 더 있어서 항상 혼자 거주하면서 살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을 수사하다 보니까 또 용의자 2-3명 정도가 부각돼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가 딱 1명. 처음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가게 현장에서 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또 다른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포장마차를 좀 자주 드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이 포장마차를 방문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 아닌가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목격했을 수도 있고요. 경찰들은 이 지역 내에 전과자들이나 우범자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웃들에게 새벽 시간에 싸우는 소리 들은 적 있냐? 아니면 가게에서 혹시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라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나왔나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요. 주변 탐문수색. 그 주변 현장 주변에서 한 100m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마침 지나가는데 범인이 범행을 마치고 문을 열고 나오는 거를 지나가다 그냥 봤어요. 새벽 2시경에 사건이 일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나왔으면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목격자는 그 남자가 연령대가 40대 정도 되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몽타주까지 만들어졌고 그때 이 몽타주를 바탕으로 실제 제보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24일이 지난 8월 19일입니다. 담당 형사가 그 당시 DNA 분석을 했던 국가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국가수에서 그 DNA 채취해가지고 범인의 성을 좀 줄여줬어요. 마침 범인이 특이한 성씨고 국가수에서 유전자 검색을 해가지고 2개의 유전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용의자의 성씨가 밝혀진 거네요? 진짜 발품을 팔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건데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때 이제 유전자 채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의심되는 용의자 후보군 중에서 C라는 성을 쓴 남성에서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7월 26일이었죠. 네. YSTR 분석을 시도했고요. 그 과정에서 C라는 성을 특정한 게 8월 19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만인 8월 23일 토요일, 약 한 달 만에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바로 얻었던 것이죠. 23일 날 DNA가 확정이 되고요. 당시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은 47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업주랑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다가 본인이 듣기에는 자신의 베트남의 부인을 모욕했고 또 어린 아들을 혼혈이라고 놀렸다.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시비가 붙어졌고 몸싸움이 일었고 거기서 공격 행위와 살인 행위까지 이어졌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강력 범죄의 3건 가운데 한 건은 분노로 인한 범죄라고 합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잔혹한 범죄로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상대를 돌아보며 여유를 되찾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과학수사대 스모킹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내가 한 행동이 수상했죠. 웬 남자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이 남자가 항상 나타납니다. 혼인신고하려 했을 때 함께 가서 증인을 섰다는 거예요. 살인의 기술, 살인 기술 모음. 저걸 다 검색해봤다고요? 당신은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먹인 사실이 있습니까? 이 소름이 쫙 끼칩니다, 온몸에. 굉장히 위험한 독극물이에요. 그동안 이제 하고 있는 사건 다 올스톱하고 전원 다 인천으로 갑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죠. 이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니코틴 살인 사건.